이렇게 큰 축이 부러진다는 것 자체가 폐차 엔진인 줄 알았어. 엔진을 내리자마자 분해를 했는데 야, 너 폐차 엔진 분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기이한 그 현상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모터스 윤 사장입니다. 저희 가게에 원래 마세라티, 둘둘둘 S500 뭐 그런 차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M5, 아우디는 뭐 3.0 디젤이 많이 들어왔죠. 근데 요새 계속 제기어 랜드로버, 제기어 랜드로버 진짜 힘들거든요.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체크등과 엔진 떨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다가 구로점에 점검을 먼저 맡기셨어요. 그래서 점검을 해드렸더니 실린더 헤드 쪽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진 소음이 조금 큰 걸로 인해서 엔진 쪽에 문제가 조금 있다. 뭐 엔진 큰 문제는 아니지만 좀 있다 했더니 수리를 맡기셨어요. 그래갖고 체인 쪽 수리와 실린더 헤드, 그 다음에 캠 어저스트, 태핏 오일 간것까지 전부 다 하고 싶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막 이렇게 글 쓴 것 중에 마지막 문구가 뭐였냐면 대표님이 원모터스 찐팬입니다라는 그런 문구를 남기셨더라고. 어떻게 그러면 더 신경 써야지. 그래서 잘 입고가 됐는데 입고 날짜를 다시 잡고 드디어 인천점에 입고가 돼서 엔진을 탈거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제규어 XJL 3.0 휘발유 차량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엔진을 내리면서 작업을 할 건데, 요거랑 똑같은 엔진 F타입의 엔진을 하고 있거든요. 딱딱딱딱딱 소리가 나서 저것도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희가 일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오래 기다리셨는데 믿고 끝까지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 두 대의 엔진을 같이 작업하게 됐습니다. 3.0 휘발유 슈퍼차저, 요 엔진 두 대를 같이 작업을 해볼게요. 요거는 3.0 슈퍼차저인데 다른 일반적인 엔진과 틀리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조금 있어요. 포인트들도 설명드리고, 이 차를 작업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시라고 제가 그 설명도 드리고, 이 두 가지 3.0 슈퍼차저 엔진을 두 대를 조립하는 과정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랜드로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디스커버리 4 몸과 하체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엔진 수리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렇게 크랑크가 부러져. 예전에 우파TV에서 촬영했을 때 크랑크 부러진 게 두 개 있었거든요. 또 있어 하나. 그 크랑크 축 다 버렸어요. 근데 이 보면 그때 얘기했다시피 똑같은 부위가 이렇게 항상 부러져요. 이렇게 큰 축이 부러진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엔진이 이렇게 짧아지다 보니까 크랑크 축은 얇아지고 못 버티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냥 크랑크 축이 똑 하고 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엔진이 내려와 있는 F타입, 이렇게 엔진과 하체와 미션이 통째로 나와요. 이 F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3.0 슈퍼차저가 슈퍼차저에서 소음 나는 게 많았어요. 그때 우리가 600만 원짜리 슈퍼차저 살리는 컨텐츠를 했었는데 그게 정품으로 나와요. 그래갖고 요거 어차피 엔진 내린 김에 문제 되니까 슈퍼차저 수리까지, 슈퍼차저 오일까지 교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 코드 한번 볼게요. 변속기 컨트롤 모듈 오버너터 잘못된 데이터, 연료 펌프 모듈이 지금 다 떠 있거든요. 연료 압력이 너무 낮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요거는 과거 고장이고 요거는 간헐적이에요. 그래서 연료 펌프 모듈이 의심이 됩니다. 근데 저희 차 중에 3.0 슈퍼차저 XF가 있거든요. 그거 연료 펌프 모듈이 맞으면 그 폐차거든요. 그 차에서 빼서 만약에 이 고장 코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폐차에서 탈거를 해서 중고로 껴가지고 그래도 해결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시동 끄면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달그락? 꺼봐. 꺼봐. 이거 슈퍼차저 그 안에 내부 스프링이 마모가 돼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 스프링도 저희가 교체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시동 껐을 때 이 소음이 어떻게 되는지 없어지는지 저도 궁금해요. 이 소리를 잡아본 적은 없거든요. 잡고 싶네 괜히. 그래서 이 슈퍼차저 분해해가지고 우리 그 스프링까지 교환해서 이 소리까지 잡히는지, 그 다음에 많이 고생하셨던 실화, 한 두세 군데 돌아다녔는데도 안 잡혔던 실화, 헤드 문제인데 그거까지 완벽하게 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진 탈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규어 XJ 엔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F타입 엔진이고 3.0 휘발유 엔진 두 개 똑같은 거를 수리를 하고 있어요. 이 제규어 XJ 같은 경우는 이제 실화를 했거든요. 실화를 했는데 인젝터 갈고 뭐 코일 플러그 갈고 다 갈고 안 돼서 결국 이제 저희 원모터스에 왔는데 제가 진단을 미리 해드렸는데 일이 계속 밀려서 늦추다가 인지에 입고가 됐어요. 두 대를 다 똑같이 분리했어. 슈퍼차저 똑같죠? 3.0 슈퍼차저 엔진이에요. 지금 이 F타입 같은 경우는 시동 걸었을 때 딱딱딱딱 소리가 났는데 크랭크 축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 제규어 같은 경우는 헤드가 나갔습니다. 헤드에 기밀이 불량해서 엔진 부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F타입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진짜 폐차에서나 볼 수 있는데 여기다 띄워드릴 건데 물이 들어가고 녹나갖고 꼭 무슨 폐차 엔진 같이 물이 차가지고 완전 다 녹나고 막 그랬거든요. 상태가 되게 안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잘 굴러다녔던 차래요. 난 깜짝 놀랐어. 폐차 엔진인 줄 알았어. 엔진을 내리자마자 분해를 했는데 야, 너 폐차 엔진 분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기이한 그 현상을 봤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네. 저 제규어 F타입 차주인데요. 네네. 네. 상태가 엄청 심각했네요. 전 진짜 무슨 폐차 엔진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연소시 상태가 그렇게까지 되기 힘들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2개월 동안 운행하신 거라고요? 2년 넘게 탔거든요. 2년 넘게 아. 탔는데 중간에 뭐 워터펌프 한번 터져서 싹 갈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배기 한번 터져가지고 갈고. 인젝터가 항상 걱정인데 이게 직분사 인젝터인데 나중에 탈거하기가 힘들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무슨 경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인젝터가 쩔어서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중간 몸통이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슬라이드 한마로 이렇게 땅땅땅 때려서 빼내는데 네네네. 이 차는 뭐 어렵게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전 차는 되게 어렵게 빠졌는데 빠지면서 그 플라스틱 중간이 균열이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균열 간 건 확인해서 갈았는데 말짱했던 것도 한 달 타다가 그게 균열이 가면서 이제 연료가 다 새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알 수는 없잖아요. 항상 이 차를 조립할 때마다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연료가 새면 배기 머플러 쪽으로 떨어지게끔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 이제 배기 머플러가 뭐 100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화재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때 그날 이후로는 진짜 인젝터를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해요. 중고로 그냥 뭐 추가 비용 없이 갈아줬었는데 그 나가고 나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저도 멀리서 살던 차였는데 그게 견인해서 왔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매일 그게 불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크랭크 축이 먹었고 아마 실린더 헤드 쪽에서 물이 조금씩 유입이 돼서 한 구멍에 녹이 나지 않았나. 심하게 녹이 났었거든요. 이 제규 F타입 같은 경우는 뭐 크랭크 축도 먹었지만 여기 메탈 베어링이 대자도 먹었어요. 메인 저널 메탈 베어링도 먹기 시작했어요. 여기 먹은 거, 크랭크 축 먹은 거. 메탈이 다 따라 돌아서 크랭크 축이 먹었고 메탈 베어링이 이렇게 얇아졌어. 다 돌아서 먹어가지고 얇아졌습니다. XJ는 부품을 지금 오더를 넣은 상태고 F타입은 그 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던 차라 물건들이 다 와갖고 여기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크랭크 축, 그 다음에 각종 가스켓 세트, 뭐 리데나 로커한 커버 가스켓, 진공 펌프 가스켓, 헤드 가스켓, 그 다음에 베어링, 핀 저널 베어링, 메인 저널 베어링, 피스톤, 체인 세트, 저 뒤에 커넥팅 로드 부품이 다 준비가 돼서 이걸 조립을 할 건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좀 확인해야 될 게 많고 다른 차들과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점검해야 되고 검수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서 그 부분을 찍을 거고 옛날에도 했지만 MLA 간격도 측정을 해서 밸브 간격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고압 펌프도 뭐 맞춰줘야 되고 얘는 좀 맞출 게 많아요. 바란스 샤프트도 맞춰줘야 되고 메탈 간격이랑 그 피스톤 매칭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냉각수 라인 잘 터지는 파이프들 다 교환해서 올릴 거고 항상 냉각수 파이프가 터져갖고 이제 망가져요.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600만 원짜리 슈퍼차저를 살렸다시피 돌려가지고 유격이 있으면 베어링도 갈 거고 그게 또 알리에서 시켰었는데 정품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품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규어 XJ와 이 F타입의 3.0 슈퍼차저 엔진을 조립하는 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3.0 슈퍼차저 엔진을 일단 제규어 거는 다 만들었고요. F타입 거는 크랭크 축까지는 조립을 해놨어요. 자, 그럼 제규어 원인이 나왔거든요. 일단 엔진 쪽 다 정상적으로 조립을 했고, 서비스 센터도 가고 뭐 여러 군데 갔는데 실화의 원인을 못 잡아서 저희 가게에 입고가 됐었던 건데, 그 전에 간이 압축 결과를 통해서 엔진이 문제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서비스 센터도 가고 뭐 정비소 이리저리 다 돌아다녔는데 원인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점화 코일 플러그도 갈았고 인젝터도 갈았고. 그래서 이거를 코일 플러그 6개 다 갈고 인젝터 6개 다 갈고 결론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뭐 엔진도 정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간이 압축을 측정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그 압축 문제된 부분이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헤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크랙, 금 갔죠? 플러그 자리가 금 갔어요. 깨졌습니다. 플러그 자리가 금 가고 깨져서 압축이 안 나왔던 거고, 요 실린더 헤드는 쓸 수가 없어요. 플러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녹아버렸어. 아니 이거 가는 지 얼마 안 됐다는데 뭐 새 거 같긴 해요. 왜냐면 여기 애자가 이쪽으로 갈색으로 변한 게 없어요. 압축 압력이 세서 갈색으로 변해서 여기로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런 거 없는 거 보니까 새 걸로 갈은 것 같아요. 근데 새 걸로 갈았는데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축이 세서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플러그가 녹으니까 더 심해졌겠죠. 네, 그렇게 원인을 찾아서 하는데 실린더 헤드는 쓸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체인 세트랑 헤드 수리하고 이제 피스톤 쪽도 다 확인을 해서 이제 엔진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속이 시원하네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안내를 해드렸고 엔진 조립을 시작하면 됩니다. F타입도 엔진 크랭크 축이 다 먹고 그다음 메탈 베어링이 다 손상이 갔었죠. 3.0 슈퍼차저를 2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슈퍼차저 그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스프링도 교체를 할 거예요. 그 찐팬이라고 하셨는데 못 잡으면 안 되잖아.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제규어 엔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밸런스가 되게 많아요. 이쪽도 밸런스가 들어가 있고 이쪽도 밸런스가 들어가 있고, 그죠? 여기 이제 무게 추같이 밸런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가 엔진 진동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밸런스 추가 여기도 있어요. 이런 밸런스 추들은 엔진 진동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라 엔진의 위치에 따라서 밸런스 추의 위치를 맞춰줘야 돼요. 꼭 우리가 타이밍을 맞추는 것처럼. 안 그러면 우웅 우는 소리가 나거나 엔진 떨림이나 진동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그걸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크랭크 축에도 요거 반달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반달 모양. 얘도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 밸런스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고, 그래서 밸런스 코드 다 맞춰갖고 조립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체인 조립하고 헤드 만들어서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거의 엔진 작업들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밸브 간격 측정하는 거랑 여러 가지들을 한 번 더 같이 보여드릴 거고, 메탈 베어링 먹은 거랑 F타입도 어떻게 진행되지 해서 이 두 가지 엔진을 저희가 같이 측정을 해서 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규어 XJ가 다 만들어졌어요. 냉각수 새는 거 워터펌프도 교환하고 문제될 만한 것들은 다 교환을 해서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F타입도 여기 이제 준비 중이고요. 지금 이거 이제 엔진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압축 압력이랑 뭐 오일 압력이랑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압축 압력 방식을 바꿨어요. 이제 스코프로. 오일 압력부터 측정을 해볼게요. 와, 3바. 됐어. 제규어 랜드로버 3.0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바 막 이렇게밖에 안 나왔거든요.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3바가 나오고 있어요. 3바. 똑같은 3000cc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지 디젤 엔진은 지금 크랭크축 고착이 많고, 시내 주행이 많은 차들은 오일 압력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태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빨리 엔진이 망가지더라고요. 오히려 고속도로 많이 탄 차들이 3.0 디젤 같은 경우는 더 오래 타요. 아무래도 그 오일 압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일 압력은 지금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압축 압력 측정을 할게요. 들어봐. 자, 14바 나오거든요. 14바. 지금 압축 압력 게이지는 착착착 하고 겨우겨우 올라가는데, 이 스코프로 진단하면 14바가 한 번에 쫙 올라가요. 1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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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바. 오히려 더 정확하죠. 그리고 계측기에 게이지가 조금만 충격이 가도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압축 압력 게이지를 압력 센서로 만들어서 지금 스코프로 보고 있어요. 이게 정확합니다. 측정 방식을 다 바꿔서 앞으로는 이렇게 측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압축 압력 다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14바 고르게 나오면 엔진을 차량에다가 올릴 거예요. 이제 모든 테스트를 완료를 하고 엔진을 시동 걸어서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규어 XJ 같은 경우는 플러그가 그때 팁이 망가졌었고,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에 크랙이 있었죠. 크랙이 있는 헤드를 치워버리고 다른 헤드로 바꿔버렸어요. 오일 간극도 측정을 해서 오일 간극도 맞춰주고 해서 정상적인 엔진을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차량에 올려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만들어서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규어 XJ의 엔진 작업은 끝났고 드디어 이제 F타입의 엔진만 남았어요. 이 차량은 뭐 체인 쪽하고 엔진 속부품, 뭐 커넥팅 로드, 뭐 크랭크 축 전부 다 갈았어요. 크랭크 축이 고착됐었죠. 지금 엔진 쪽은 다 이제 완료가 됐어요. 오일 펌프에 쇳가루가 들어가서 오일 펌프도 교체를 했고요. 쇳가루가 들어갈 수 있는 오일 쿨러, 엔진 오일 쿨러도 신품으로 교체를 했어요. 엔진 오일 쿨러에 기존에 있던 쇳가루들이 들어가면서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엔진이 다시 고착될 수가 있어요. 일단 청소를 해서 쓰기도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또 쿨러도 이게 커요. 커고 여기 얼마나 많은 쇳가루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쿨러도 신품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도 이제 부품을 준비됐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한번 봐보세요. 자, 인젝터 6발, 엔진 마운트 세트, 벨트 세트, 히터 파이프, 워터 펌프, 각종 물파이프들. 제규어 랜드로버 물파이프가 엄청 잘 터지거든요. 얘네들이 엄청 터져요. 그래서 엔진 작업을 할 때 교환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차 진짜 돈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냥 하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손해보면서 해준 것도 되게 여러 개 있어요. 그냥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파이프. 이렇게 물파이프 3개가 굉장히 잘 터집니다. 5.0도 마찬가지고 3.0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썸머스tet까지. 그리고 워터펌프. 워터펌프 여기서 잘 새요. 이 리턴 라인에서 잘 새고. 그리고 어차피 하는 금에 제가 인젝터도 다 교체를 하자고 했어요. 제규어 인젝터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예, 이 인젝터는 특수 공구를 빼는데 슬라이드 한마로 땅땅 치면서 이 중간에 플라스틱에 크랙이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타고 다닐 때는 모르고 아무 이상 없다가 이게 주행을 하다가 얘가 갑자기 크랙이 가버리면 머플러 쪽으로 연료를 쏟아요. 그럼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저도 그거를 이제 몸소 겪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한 분들도 많은데 정비사분들한테도 인젝터 같이 갈아줘라. 생각보다 안 비싸거든요. 그래갖고 인젝터까지 다 같이 넣어버렸어요. 나중에 터지면 진짜 불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되도록이면 소비자 설득해서 신품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 연료를 계속 분사하는 건데 얼마나 이 안에 니들밸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마모가 될 거고 심화가 될 건지, 분사량도 안 맞을 거고, 분사량이 안 맞다 보면 배출가스도 안 좋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크랙이 가면서 터져 나오는 거. 여기 접합부가 있거든요. 거기가 터져 나오더라고. 엔진 수리를 하면 마운트 꼭 교환해 줘 버려요. 왜냐면 엔진 한 거 같지가 않아. 엔진 했으면 정숙하고 진동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엔진 마운트를 항상 갈아주고 있어요. 이왕 수리할 거 막 덜덜덜덜 되면 안 좋잖아요. 이제 모든 부품들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거제도에서 온 F페이스가 엔진 수리에서 끝났는데 엔진 소리 너무 좋다고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 F타입하고 저 F페이스하고 항상 헷갈려. 얘는 이제 F타입 스포츠카,
예, 그 엔진을 지금 수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다 조립을 하고 슈퍼차저 쪽까지 수리를 완료를 해서 저희가 시운전을 한번 해볼게요. 이 차량도 엔진 수리를 딴 데 살려다가 저희가 바빠갖고 밀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그냥 원모터스 맡길 테니까 순서 되면 집어넣고서 엔진을 작업해달라고 너무 감사하게도 오래 기다려 주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상이 생길 만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 그냥 하고 있어요. 뭐 텐셔너도 솔직히 여기서 어디서 분해해서 왔더라고요. 엔진 소리인데 벨트를 벗겨놨나 봐요. 근데 벨트랑 텐셔너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견적에 안 넣었어요. 텐셔너가 뭐 20 얼마 막 이러거든요.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슈퍼차저를 이렇게 분해하면 여기 벨트 구동하는 풀리가 있고 여기 스크류가 돌아가요. 벨트가 구동을 하면 이렇게 스크류가 돌아갑니다. 와우. 이렇게 스크류가 돌아가서 공기를 과급해서 흡기 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스크류를 손으로 안 돌아가게 잡을 거예요. 잡고 요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이죠. 스프링에 의해서 리턴이 되는 거예요. 급가속을 할 때 막 세게 돌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급가속이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얘가 약간 역회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스프링 장력이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프링이 탄성이 떨어지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시동을 끌 때, 자, 돌아가다가 시동을 끌 때 멈추면서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유격 때문에. 그래서 스프링 탄성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아예 막 시동 걸려 있을 때도 막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요. 네, 이거 다 슈퍼차저 문제 때문인데, 슈퍼차저 분해해서 이 리턴 스프링을 교체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분해를 하면 여기 자, 이렇게 요 스프링에 의해서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모가 생겨요. 이 스프링 여기 마모된 거 보이세요? 이 스프링 이거 빠지나? 자, 이 스프링을 빼보면 여기 이렇게 마모가 됐죠. 깎여 나갔어요. 동그란 부분이 깎여 나가서 마모가 됐어요. 그리고 이 탄성이 떨어져요. 그래갖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3.0, 하나는 5.0. 두 가지가 틀려요. 굵은 게 들어가네. 이게 얇고 굵거든요. 이 굵은 게 들어가네. 정품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교체해서 슈퍼차저 수리도 해가지고 올릴 거예요. 이 엔진 작업할 때마다 항상 이 작업을 같이 해줄 겁니다. 자, 슈퍼차저 조립해서 엔진 만들어갖고 엔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오일 쇳가루 때문에 쿨러도 갈고 물파이프도 갈고 워터펌프도 갈고 아주 깨끗해요. 아주 좋습니다. I've been walking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I was lost, but now I'm free, and I was blind, but now I see that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But I ain't turning back now. It's never so amazed how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거의 유지 달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차가 떠는 거야? 아니면 형님이 움직여서 이게 떨리는 거야? 아이씨, 분간할 수가 없네. 이게 엔진이 떠는 건지 차가 떠는 건지. 제규어 XJ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콧물 질질 흘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코를 막았습니다. 밤이슬을 맞고 다녔더니 감기가 걸렸어요. 일단 고장 코드는 안 들어오고요. 실화 카운터를 확인하면서 이제 운행을 했었는데 카운터도 역시 안 하고 있어요. 실린더 헤드 문제가 맞았고요. 조금 더 자리 잡으면 엔진은 조금 더 정숙하고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이 스티어링 기어 쪽이랑 이제 하체 쪽을 전부 수리를 하셨는데 코너링이 굉장히 불안하대요. 예전하고 틀리게 코너링이 불안하고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쇼바 스프링이랑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어요. 쇼바 스프링을 교환을 하셨더라고요. 쇼바 스프링이 문제이지 않을까. 지금 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교환하셨어요. 전부 다. 예전 같은 느낌이 안 나신다고 하셔서 스프링을 알아봤는데 스프링이 물건이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엔진 마운트까지만 작업을 하고 스티어링 기어는 워낙 고가 부품이다 보니까 제가 중고를 구하면서 쇼바를 같이 구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중고로 쇼바와 스티어링 기어를 교환하고 시운전 한번 해볼 거예요. 코너링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시는데 다른 쇼바로 하체 작업까지 완료를 하고 얼라이먼트까지 봐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참 정상적으로 잘 수리가 됐네. 아무리 지금 튼튼한 엔진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혹하게 운행을 하면 어떤 엔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일 관리, 소모품 관리 잘 해주면서 운행하시는 게 그래도 그나마 예방할 수 있는 길이고, 너무 가혹한 운전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엔진도 못 버틴다. 탱크 엔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못 버텨요. 엔진 수리가 지금 잘 끝났는데 이렇게 엔진 진단함에 있어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엔진 문제라고 해서 입고가 됐는데 엔진 문제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근데 또 점화코일 플러그 교환하고 엔진 문제 쪽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또 엔진 문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점화코일이 문제인지, 인젝터가 문제인지, 압축압력이 문제인지, 배기압이 문제인지, 흡기 누설이 문제인지, 이런 디테일한 정비를 저도 하기 위해서 스코프랑 장비를 좀 지금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차가 정말 어려워요. 그냥 예전처럼 이 증상일 때 이거 교환하면 돼 라고 해서 잡히지 않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좀 더 완벽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차는 수리는 잘 끝났고 XJ 오래 기다리셨는데 차 빨리 받아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곧 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